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부터 달라지는 은행제도 변화 7가지를 어르신들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들은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아는 만큼 더 안전하고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1.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5천만 원에서 1억 원. 먼저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었을 때 혹시 은행이 부실해지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가 보호해 주는데요. 그동안은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됐습니다. 9월부터는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농협은행에 7천만 원을 넣어두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은행이 파산이라도 하면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전액이 보호됩니다. 또 다른 예로 다른 분이 1억 3천만 원을 넣어두셨다면 새 제도에서는 1억 원까지는 보호를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은행에 큰 금액을 맡기실 때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고 여러 은행에 나누어 놓으시면 더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전용 계좌 혜택 확대. 두 번째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전용 계좌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도 몇몇 은행에서는 시니어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수수료 면제나 우대 금리를 주었는데요. 앞으로 그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는 65세 이상 고객은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매번 1,000원씩 내던 수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지요. 또 신한은행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금리도 일반 계좌보다 조금 더 줍니다. 즉, 평생 쓰시는 생활 계좌를 시니어 전용 계좌로 전환하기만 해도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비과세 저축 소멸. 세 번째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께 제공되던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정 한도 안에서는 이자 소득세 15.4%를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요.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3천만 원을 넣어두고 이자를 100만 원 받았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 15만 4천 원이 빠져서 84만 6천 원만 받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저축 계좌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 100만 원 전액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새로 만들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미 가입한 분들은 유지가 가능하지만 새로 하시려는 분들은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은행에 가셔서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좌 이동 통합 서비스 활성화. 네 번째는 생활 편의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여러 은행에 흩어진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잘 쓰지 않는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계좌 통합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직장에서 급여 받으려고 만든 계좌가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잔액은 3,000원, 5,000원씩 있지만 매달 관리 비용이나 휴면 계좌로 전환되는 불편이 생깁니다. 이번 제도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 없는 계좌는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 다른 예로 혹시 오래된 계좌에 소액이 들어있는데 잊고 계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로 그 돈을 찾아내 생활비로 보탤 수도 있지요. 은행 투자 상품 숙려기간 강화. 다섯 번째는 안전한 투자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은행에서 파는 파생상품, 특히 ELS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최소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다가 이 상품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가입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니 위험이 크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미 가입을 해버려서 취소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담 후 최소 2일은 시간을 들여서 가족과 상의하거나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분은 상담 후 집에 돌아가 자녀에게 물어봤더니 이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숙려기간 덕분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제도는 충동적 가입을 막아주고 어르신들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 여섯 번째는 빚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은행 빚 독촉 전화를 직접 받으셔야 했고 협상도 본인이 다 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병원비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 매일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나 신용회복위원회 전문가가 대신 은행과 협상해 줍니다. 또 다른 예로 농사를 짓다가 태풍 피해를 입어 수입이 끊긴 분이 은행에 상환, 유예를 요청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대리인이 나서서 은행과 조정해주면 혼자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즉, 빚 때문에 건강까지 해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금 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상속 노후 자산 분쟁 조정제도 신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족 분쟁 예방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이나 재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상속과 노후 자산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예금 통장 여러 개를 남기셨는데 자녀들이 누구 몫인지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은행이 중립적으로 확인해주고 공정하게 정리해주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예로 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두고 은행에 상담을 받아놓으면 자녀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가족 간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변화를 다시 정리하면 1.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2. 65세 이상 전용 계좌 혜택 강화. 3. 비과세 저축 축소. 4. 계좌 통합 서비스. 5. 투자 상품 숙려기간 보장. 6. 채무자 대리인 확대. 7. 상속 노후 분쟁 조정. 이 모든 변화는 어르신들께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때로는 더 신중하게 금융생활을 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이익이고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번 9월 변화 꼭 챙기셔서 더 든든한 노후 금융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